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려 합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나라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가 만연하고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급증했고 급속히 확산된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청정국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가 확산된 배경에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절대적인 가치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서는 누구의 권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마땅합니다. 범죄자 인권을 고려하다 피해자들이 2차, 3차 가해로 피눈물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들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범죄자들의 그런 행태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엄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장님 한번 잘 봐주십시오. 최근 2건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을 사러 다녀오던 10대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웃음 지었던 그 모습이 CCTV에 찍힌 박대성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무척 그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191차례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유차나 두 사례입니다. 제가 아직 이 최종 선고도 나지 않은 사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응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살인사건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던 사건, 또 분당 서현역에서 백화점으로 차량으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여기서도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초등학교 여교사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서 살해한 사건, 이 사건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수감 후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자백이나 그 살해 현장의 영상 증거로 남아서 범죄자가 확실하게 특정이 되고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 취지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재판에 관해서 양형의 당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해 회복의 취지로 국가가 유족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고 범죄자가 구조금을 변제하면 그것이 감경사유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여자친구를 191차례 찔러서 살해한 유차나의 경우에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했는데 실제는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자가 유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을 변제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의 사유로 적시를 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했을 경우에 반의사 불벌, 또 모욕의 경우에도 친고로서 소출을 형사소출 금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직접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 국가의 사법권이 앞설 수 없다는 법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 유가족이 허락한 적도 없는데 국가가 선 지급한 구상금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처분권을 국가가 임의로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국가 제도를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거나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네. 유족 구조금을 양형 기준표상의 감경 요소 항목에서 제외해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입장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 후에 검토 의견을 좀 보내주십시오. 예. 양형 기준상에는 유족 구조금 지급 변상 대여 의무 이행이 별도의 기준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지급한 유족 구조금에 대해서 대의 변제 구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상 의무를 이행했을 때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조금 복잡한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판례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족 구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예, 보고 좋습니다. 있어요. 이 네네. 부분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자, 살인 범죄자의 첫마디. 여고생 살해한 박대성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최윤종 정신병력을 앓고 있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형 요소인 것을 알고 이렇게 악용하는 겁니다. 자, 법원의 온정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65세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 및 살인 미수를 5차례, 징역을 15번, 총 30년을 복역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부를 도발합니다. 시원하게 사형집행 내려달라. 부장판사 커리어에 사형집행 아직 안 해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판결문에 피고인이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성을 안 했다는 거를 적시하면서도 1심 판결 뒤집고 사형을 번복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마지막 재판이 2016년도입니다. 집행도 안 하는데 선고도 안 하니까 이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형은 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법원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형 선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은 그에 대해서 법관들께서 공론의장에서 필요한 토론을 하고 사회적인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법정 최고형 선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지금 법에 들어와 있고, 또 국민의 어떤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엄격한 양형이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재판에 있어서 해당 재판부 또 재판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바른 재판을 이루어내리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